안녕하세요. 하인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M760 리스 이자 개 박살내서 출고하기 부재 딜러분이 보고 똑같이도 못 맞추는 견적으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독일 3사 외 포르쉐 차량을 리스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영상의 품질이 조금 허접해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거품을 잡을 수 있습니다. BMW M760 출고하신 대표님은 금융을 완전히 지배하셨는데요. 영업사원이 추천하는 견적이 아닌 스스로 비교해서 저렴한 금융을 선택하셨습니다. 소비자 금융의 승리, 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월 28일 대표님과 첫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벤츠 S580으로 견적을 요청하셔서 바로 안내드렸고요. 견적서를 확인하신 대표님은 견적이 참 좋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와 랜드로버 차량도 보고 계셔서 제가 진행하는 딜러분들의 명함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외 타 브랜드도 대표님은 보고 계셨는데요. 어느 브랜드를 가시던 대표님은 금융 조건 비교해서 리스 조건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담당 딜러분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하면 혹은 이렇게 하고서도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둘 다 다른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블로그에 올린 카이엔의 경우 해당 딜러분이 금융조건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했기 때문에 대표님은 견적서를 비교하셨고 심사까지 보고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찰나 담당 딜러분이 자사 파이낸셜이 아니면 진행 불가하다 이렇게 말을 한 번에 바꿔서 정말로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된다고 해서 비교까지 한 거고 심사까지 승인 받았는데 말이죠. 두 번째 사연은 더 기가 막힙니다. 딜러분께 곧 출고가 된다고 전달받아 딜러분께 대표님은 최초 견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딜러분은 견적은 주지 않고 심사 서류만 안내했다고 합니다. 저렴한 리스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딜러분한테 대표님이 얘기하니까 딜러분은 저렴한 견적이 있으면 그럼 나한테 줘라 내가 맞추겠다 해서 대표님이 제 견적서를 받아서 전달했는데요. 처음에는 제 견적서 보고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후 대표님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받아갈 때까지도 대표님은 견적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견적서도 주지 않고 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친구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장난치는 딜러들, 저렴한 쪽으로 안 해주는 딜러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잘 모르는 소비자, 멘트에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자, 2번 영업사원의 수익 때문입니다. 자, 사항 보세요. 신용 담보대출 받을 때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대출 받으실 거예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죠. 무조건 저렴한 곳이죠. 자, 이걸 자동차 금융, 자동차 대출로 바꿔볼게요. 자동차 리스는 대출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대출 받아서 여러분이 이자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견적 이자가 4%고요. 딜러사 이자가 8%라면 당연히 제 견적을 선택하시겠지만 이때 딜러사에서 반격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회사 규정 운운하면서 해주고 싶지만 회사에서 거절나서 안 된다는 등 이런 멘트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혹은 출고 몇 달 전 저렴한 리스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확답 받으셨던 분들도 막상 배정 시점에는 이런 멘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자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 내가 이자를 내는데 왜 과도한 수익은 엉뚱한 녀석이 가져가냐 말이죠. 아직도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에게 먹히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이 친구들 말을 바꾸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바로 수익 때문입니다. 에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수수료를 몇 프로 설정하느냐에 따른 리스료 변화입니다. 기준은 차량가 더하기 취등록세 해서 취득원가 1억 4,660만원 기준으로 예시 견적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봐주세요.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실체가 나옵니다. 수수료 0.5% 넣으면 수익 70만원 여기 생기죠. 그리고 리스료는 201만 2,900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5% 넣으면 수익 700만원 되고요. 리스료는 214만 1,4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를 14% 넣으면 수익은
1980만원, 리스료는 239만 8,400원입니다. 자, 결론 낼게요. 최저 견적과 최대 견적의 차이는 한 달에 38만 5,500원이고요. 60개월로 계산하면 2,313만원 차이 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자 높은 캐피탈이라면 월 납입료가 40만원 이상도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신 대표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금융은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진행을 매번 딜러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대표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8월 22일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견적서도 받아오셨고 제 견적은 받으신 견적보다 1,644만원 더 저렴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딜러사 기준으로는 원하신 색상,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서 출고까지 한두 달 정도 대기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떳떳한 상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견적서를 오픈해서 주셔서 리스료를 보면 이것보다 낮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갭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더 낮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상담을 할 때 리스 견적서를 주시되 리스료는 제가 볼 수 없게 가리고 달라고 요청을 보통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보고 이겨야 진짜 이긴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을 알고 이기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죠. 어쨌든 리스료를 보고 이겨서 저는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찝찝함을 해소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견적이 좋아도 나는 당장 출고하고 싶은데 재고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대표님께서 근데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아는 쪽 동원해서 찾아보니까 땡땡땡 모터스에 재고 있고 자동차 금융은 하윤아빠 견적으로 진행, 이것도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재고도 대표님이 구하셨고요. 금융도 제가 진행하는 걸로 다 확정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딜러분께 대표님은 제 견적을 오픈해서 주셨어요. 견적이 애매한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들어갔다면 영업사원들이 경쟁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 견적을 본 딜러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출고만 하겠다, 단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초에 저는 대표님께 경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견적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 견적이 저렴했는지는 딜러분 반응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견적이었죠. 재고도 확보, 견적서도 확인 완료, 바로 리스 심사 승인 받았고요. 리스 계약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리스 집행 후 차가 전시장에 도착하는데요. 이상 없음을 잘 도착했음을 대표님께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8월 30일 인도 완료하였고요. 대표님이 감사하게 직접 출고 인증 사진까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만큼 저한테는 값진 선물이 없는데요. 진짜 출고한 걸 증명하는 자료죠. 사실 대표님은 매번 상담시 선물을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블로그 포스팅 올라간 후에 최고의 선물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거 프로그램을 잘 못 다뤄서 이거 블로그 댓글 가서 봐주시면 이거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고 이야기 많으니까 제 블로그도 많이 와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편법이나 남을 속이니까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는 자격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하는 일도 별로 없고 피눈물 나는 노력도 안 했고 남들 욕하기 바빴습니다. 하는 건 없는 놈이 배만 아파했죠. 그리고 꾸준히 정신 승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고객분들을 상대하면서 이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깨달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몇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저한테 벤츠 S클래스를 총 4대 진행하신 법인 대표님인데 이제 본인 퇴근을 안 하면 직원분들이 퇴근을 못 하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혼자 퇴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혼자 식사하시고 들어와서 몰래 야근하셨던 대표님.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포르쉐 카이엔 출고하신 대표님인데 직원 눈치 보여서 계약서는 이제 퇴근 후에 요청하셨던 분이고 절대 찾아올 때 혹시라도 고객 직원 있으면 어떤 용무로 방문했는지 물어보면 절대 차 계약 아니고 다른 용무로 이제 요청하셨던 분도 있고 BMW 7 시리즈 출고하신 대표님인데 아침마다 본인이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차 안에서 먹고 이제 출근하신 대표님. 그리고 이제 아기 태어나고 이분이 이제 한 3년 만에 처음 낚시터 가서 자유 느끼고
이제 기뻐서 혼자 우신 분. 예전에 저는 이제 1억 넘는 차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사실 줄 알았어요. 되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반 수익 걷는 분들보다 훨씬 더 전쟁터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례에서 말했듯이 이제 비싼 차 타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마치 SBS 생활의 달인 보면 칼국수 육수 한 번 내는데 한 3일 걸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인생을 칼국수에 아예 갈아 놓는 분들 보면 저런 레시피 공짜로 100% 알려줘도 저는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냥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저 역시 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비싼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그동안의 희생이 어마무시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금수저분들 제외하고요. 자, 차를 구매하기까지 과정을 감히 짐작하기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 영화 한 편 나온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분들의 고난과 희생을 어느 정도 짐작하기 때문에 정말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해드리는 건 수치로 견적으로 비교 가능하실 겁니다. 계산하면 어차피 답 나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픈해서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 먹고 사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유튜브보다는 사실 제 블로그가 오픈이 좀 더 심한 편이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 유튜브는 어차피 떡상하지 못하고요. 떡상한다고 한들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은 사람이 상담하고 심사하고 진행하지만 이 모든 것이 AI로 전부 다 대체될 겁니다. 제 직업은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최대한 편리하게 말이죠.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AI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도 출고도 진행하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도 진행했다는 걸 어느 정도 남기고 싶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의 꿈입니다. 예전에 하윤아빠라는 사람이 할 때는 이랬는데 이런 상상하기도 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승리를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